전남 의대 국문을 앞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 등 전남 동부권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주고 승진한 전남 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이 파면된 가운데 인사 비위를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의 대부분 농공당진들이 업주, 업종 등을 규정하는 관리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불합리한 사회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동학 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의대 공모를 앞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 등 전남 동부권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모의 법적 권한 문제, 용역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12월로 예정된 오자회동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야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 공모로 정책 방향을 바꾼 전라남도.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모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양 지역의 입장은 다시 나뉘었습니다. 목포대 등 전남 서부권은 공모가 불가피하다면 공모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 반면 순천대 등 전남 동부권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의대 공모의 법적 권한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신청 권한도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동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공모라는 절차를 강행하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반박합니다. 대국민 담화문이기 때문에 더 오히려 강한 확정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는 결국 정부의 요청한 대로 공모 방식에 의해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입장차는 그동안 전남도가 시행했던 용역 결과 공개 여부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용역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유리한 결과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용역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의대 설립 문제를 공모 절차에 붙이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남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용역을 공개할 경우 편향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요약서만 공개한 바 있다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만 따가지고 전체를 틀을 보지 않고 전라남도가 하는 일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편 지난 1일 전라남도는 2026학년도 전남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응해 순천시도 최근 관련 부처에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의대 발언 이후 지역 간 이견으로 의대 공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오는 12일 오자회동을 그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의 오자회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인 의대 관련 용역을 공개할지, 그리고 만약 공개한다면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국립의대 정원 배정 등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모를 통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5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의대 신설 정원을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현안과 재반 상황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겠고 전남도가 준비하는 공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남도는 밝혔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전남 그랜드 비전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전라남도와 전남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원희 의원은 전남도가 각 시군 현안을 잘 모아놓기는 했지만 전남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으로 전남 미래 발전과 균형 발전이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5건의 정책 건의와 25건의 국고 건의, 31건의 지역구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5명에 뒷돈을 주고 승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경찰 조직에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 내 인사 비리는 수년간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내부 인사 시스템 개선은 이번에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서일은 기자입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5명의 파면이 결정된 것은 지난달 30일. 이들은 앞서 승진을 시켜달라며 브로커들에게 각각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받고 이들을 실제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던 전 전남청장은 지난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인사청탁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심사 승진 대상 중 후순위자였는데 주관적 점수인 지휘관 평가 등에서 만점을 받아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경찰 승진의 절반을 뽑는 심사 승진 시스템에서 객관적 지표상 수요 인원의 5배를 심사 대상으로 올립니다. 5배수 안에만 들면 비공개로 부여되는 지휘관 평가 등 주관적 점수에서 순위 변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주관적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5배수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2배수로. 이렇다 보니 비공개로 이뤄지는 승진 대상자의 점수 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8월 초 사건이 불거지고 인사청탁 고리의 구체적 실체가 확인됐음에도 경찰의 인사 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남경찰청의 관련 개선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관련 내용 확인은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승진 심사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겠죠. 이번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외부 전문가에게 인사 개선안 의견을 받아 연말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황. 하지만 윤 청장의 임기가 2달이면 끝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술에 취해 카페 주인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법원이 강등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해당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무안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폭력 등 소란을 피운 해당 경찰관은 업무 방해와 폭력 등 혐의로 입건돼 강등 처분됐습니다. 농공단지는 조성 이후 입주 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인데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서 전임자만 탓하면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남 70개 농공단지에 없었던 관리 계획들이 세워진 건 지난 2022년 전후. 1999년 만들어진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한 뒤 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주 대상 업종과 자격,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농공단지들이 대부분 이 같은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뒤늦게 수립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법령 자체에 막 과태료를 매기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하는 게 당연한데 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의무 규정이긴 한데 그거에 따른 페널티는 지금 없는 상태라서 저희가 뭐 지키라고 만든 법령을 공무원이 어겼지만 처벌은 안 하는 이상한 잣대. 처벌 규정이 없어도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을 통해 전라남도는 계획을 세우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거라 그렇게 해서 관리 기본계획이 없으면 이제 감사나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 30년 사이 지자체와 전라남도 등에서 농공단지 담당자는 수없이 변경됐지만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라도 계획을 세웠으니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책임 회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
과거의 잘못을 전라남도가 뒤늦게라도 자체 감사와 처벌을 통해 바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1894년 모두가 평등하다는 대동정신을 실현하고자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했습니다. 올해 동학농민혁명의 13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기리는 전시가 열렸는데요. 작품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뭇가지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동그란 모양을 이뤘고 길고 하얀 천조각 수십 개가 그 아래 매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사람 머리가 붙어 있고 천조각에는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동경대전의 글귀가 적혔습니다. 동학이라는 사상과 농민혁명이라는 실제가 만난 겁니다. 목이 잘린 채 불에 타고 있는 동학 농민군이 자신의 세상을 찍고 나오려 합니다. 앞에 놓인 세상은 인종차별과 전쟁, 마약 등으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과 인간 허무주의 철학의 대결을 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상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찍고 나와서 새 세상을 지향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전입니다. 1894년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대항해 평등을 외친 농민들의 치열한 투쟁. 그 정신은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평가됩니다. 5.18 민주화 광장에서는 5시 18분 되면은 그 멜로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리고 있는데 그러한 멜로디가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도 함께 정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외쳤던 그런 함성들을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 33명이 참여했습니다. 작품은 모두 70여 점으로 미디어 아트와 회화, 설치 미술 등 다양한 형식과 표현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전시관 한켠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기록과 역사적인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는 7월 21일까지 동국미술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공식 개막을 앞두고 내일부터 사전 경기가 열려 선수들이 열전에 돌입합니다. 올해 사전 경기로 펼쳐지는 종목은 기계체조 경기로 299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영광중앙초와 전남체육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사전 경기에서 메달 2개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합니다. 지난 5일과 6일 전남에는 평균 100mm의 비가 내려 벼 등 침수 350헥타르, 귀리 등 쓰러짐 1627헥타르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농업인에게 작물에 따라 농약되는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50만 원, 대파되는 400에서 500만 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되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마늘은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매실도 대규모 저온 피해를 입는 등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피해 조사와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 교사 노동조합이 지난 2020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단체 협약을 4년 만에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0년 5월 시작된 이후 25차례 실무 교섭을 거쳤으며 양측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업무 정상화,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 204개 항을 최종 합의했습니다.